안녕하세요. 김윤영입니다. 이 과학에 관한 학부모님들의 고민을 같이 해결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이 시간을 마련을 좀 해봤는데요. 사실 학부모님들께 좀 해드리고 싶은 그런 일종의 조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걸 너무 등한시하고 살아가지 않는가. 사실 이게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육 현장에서도 또는 입시 현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시간을 한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에게는 너무나도 먼 과학. 자, 왜 제가 과학을 나에게서 너무 멀다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사실 굉장히 무관심하거든요, 과학에. 우리 사회 자체가 희한하게도 4차 산업혁명 시대다 막 이러면서 우리 주변에 활용하고 있는 또는 사용하고 있는 기기들은 전부 최첨단 기계들인데도 불구하고요. 정작 우리 자신은 과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적어요. 과학하면 뭔가 굉장히 먼 얘기 같고요. 또 과학하면 나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는 그런 과목인 것 같고 그런 주제인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가까이 와 있는 과목이 수학, 국어, 영어가 아니고 과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러한 과학에 대한 무관심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팽배해 있냐면 우리 아이들 보시면요. 어릴 때 꿈을 물어보면 저는 대통령이 될 거예요. 또는 뭐 우주를 정복할래요. 막 이래요. 이런 뭐 원대한 꿈을 갖고 있어요. 또는 저는 과학자가 될래요. 네, 분명히 있습니다. 아이들 어릴 때는요. 꿈속에 과학자가 분명히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종류의 영화 또는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에서는 과학자가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해요. 착한 과학자는 절대 없어요. 항상 미친 과학자가 등장을 하고 막 이상한 거 만들어 갖고 사람들 괴롭히거나 또는 뭐 반대의 경우도 있지만 뭐 이런 과학자들.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과학자, 과학이란 단어 또 그런 내용들을 지금보다 어쩌면 더 쉽게 그리고 편하게 이렇게 접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이렇게 과학과 멀어지게 됐을까? 왜 우리는 이렇게 무관심하게 됐을까? 공부를 하다 보면요, 학교에서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고요. 국영수도 바빠 죽겠어요. 그런데 과학까지 공부를 하려니까 머리가 진짜 터질 것 같아요. 거기다가 과학책을 딱 펴면 내가 모르는 단어들도 너무 많고요. 전부 한자어에 이상한 기호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걸 도대체 암기해서 접근을 해야 될까? 아니 뭘 이해를 하라는 거지?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모르겠다. 그냥 나는 학습 부담에 막 쩔어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과학까지 이걸 언제 다 해요? 너무 어려워요. 이러다 보니까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을 하고요. 나중엔 또 나의 꿈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요. 사실 이거는 나의 꿈인지 우리 엄마, 아빠의 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의사가 꿈인 경우가 많아요. 의사가 꿈인 경우가 많고요. 사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즘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자네는 꿈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저요, 건물주요 라고 얘기를 해요. 네, 애들도 알아요. 애들도 우리 주변에서 사회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기 때문에 이거 돈 없으면은 불편하겠네. 그럼 나는 내 꿈을 뭘로 해야 돼? 이게 돈 많은 백수 뭐 이런 거. 네, 저도 뭐 사실 그죠. 제 꿈은 몇 년 안에 직업이 없는 게 제 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아이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과학을 통해서는 내가 돈을 벌 수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쉽게 하겠죠. 건물이 있으면 나는 돈을 벌 수 있어. 의사가 되면 정말 냉정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의사가 되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이거는 10세 이하. 10세 이후에 사회에 어느 정도 물이 들어가게 되면 의사 돈 많이 버는 직업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판사, 검사, 사자, 전문직 돈 많이 벌 수 있잖아요. 저는 돈이 많아서 그렇게 펑펑 쓰면서 편하게 살고 싶거든요.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이 훨씬 많습니다. 네, 그게 사실이에요. 과학자가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학자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많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를 조금 벗어나면 사실 그런 신뢰들이 굉장히 많기는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전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관종이라고 불리는
아마 또 여기 또 주식도 물리신 분들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뭐 테슬라라고 하는 그 회사의 대표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도 과학적으로는 굉장히 지식이 뛰어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들을 자기 이제 꿈을 실현 원래는 프로그래머였다고 하죠. 근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과학이 조금 등한시되는 이유가 한 이 정도 이유 정도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 꿈꿔왔던 과학이라고 나는 내 꿈은 과학자야. 자,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어릴 때부터 과학자라는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주변에서 벌어지는 어떤 사회 현상이든 아니면 일상생활이든 탐구하는 자세, 호기심을 잃지 않는 자세, 이런 것들을 이제는 잃어버리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조금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예. 우리 아이들이 지금 와서 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너 이제부터 과학자로 꿈을 바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과학을 등한시하게 된 이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감히 말을 하는데요. 그게 아마 이런 정도의 이유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지금은 21세기고요. 스페이스 에이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달 탐사에 한 발짝 더 다가섰잖아요. 보시는 사진, 그림은 누리호라고 우리나라 자체 개발 우주 발사체죠. 조만간 이제 대한민국도 달에 탐사선을 직접 보낼 날이 얼마 안 남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과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대에 살면 당연하게도 과학에 대한 중요성이라든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요, 특히나 항공 우주 분야에서는 엄청난 정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 국가고요. 초음속 전투기도 개발을 했고요. 최초의 스텔스 초음속 전투기까지 개발을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상을 봤을 때 최소한 우리 대한민국만 딱 놓고 보더라도 과학과는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시대로 계속 변모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더 이상은 과학에 대한 무관심이 관심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바람이자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려면 일단 과학이 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와닿아야 되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 일상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로 또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